오늘은 노인과 바다 이어서 읽어드릴 건데요. 어제 읽어드린 이 편에서 물고기의 크기가 나왔었는데 노인이 타고 있던 돛담배에 60cm는 더 긴 놈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물고기가 배보다 크다는 거예요. 과연 노인은 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낼지 오늘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듣다가 주무셔도 괜찮고 끝까지 들어주셔도 좋아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놈이야. 그러니 난 놈을 제압해야만 해. 노인은 생각했다. 놈의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제 맘대로 힘껏 하면 얼마나 대단해질 수 있는지 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만약 내가 놈이라면 당장 온 힘을 쏟아 뭐든 부러져 결판 날 때까지 해보고 말 거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놈들을 자기네를 죽이는 우리 인간만큼 영리하지 못해. 비록 우리보다 기품이 있고 더 큰 힘을 가졌지만 말이야. 노인은 커다란 물고기를 많이 봐왔다. 무게가 500kg 가까이 나가는 물고기도 여러 번 봤고, 또 평생 동안 그런 물고기를 잡은 적도 2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혼자 잡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자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이제까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던 그 어떤 물고기보다 큰 놈과 단단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왼손은 아직도 꽉 움켜진 독수리 발톱처럼 굳게 오그라들어 있었다. 하지만 곧 쥐가 풀릴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틀림없이 바로 풀려서 오른손을 도울 거야. 서로 형제간인 3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저 물고기와 내 이 2손이야. 그러니 왼손의 쥐는 꼭 풀려야만 해. 쥐가 나는 건 물고기에 대한 모욕이야. 물고기는 다시 속도를 늦춰서 이전과 같은 빠르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놈이 왜 뛰어올랐는지 궁금하군. 노인은 생각했다. 마치 자기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뛰어오른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이제 놈의 크기를 알았어. 노인은 생각했다. 나도 놈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러면 쥐가 난 손을 놈한테 들키겠지. 놈이 나를 실제의 나보다 더 강한 존재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자. 아니, 난 그렇게 더 강해지고 말겠어. 차라리 내가 저 물고기라면 좋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놈의 이 모든 힘에 맞서고 있는 게 그저 내 의지와 머리밖에 없는 형편이니 말이야. 노인은 뱃머리 판자에 기대어 좀 더 편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고는 다가오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물고기는 꾸준히 헤엄쳐 나아갔고
배는 천천히 검푸른 바다 위를 이동했다. 동풍이 불어와 바다가 약간 일렁였다. 정오가 되자 노인의 왼손은 쥐가 풀렸다. 물고기야, 너한텐 나쁜 소식이구나. 노인은 어깨를 덮고 있는 부대 위의 낚싯줄 위치를 살짝 바꿔놓으며 말했다. 노인은 자세는 편했지만 몸은 고통스러웠다. 다만 그 고통을 조금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난 신앙심이 깊진 않아,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번이라도 외치겠어. 그리고 진짜로 놈을 잡으면 내 약속하는데 코블의 성당의 성모 마리아님을 보러 순례를 꼭 떠나겠어. 정말로 약속하는 거야. 그는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외우기 시작했다. 이따금 너무 피곤해서 기도문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 기도문을 아주 빠르게 외우면 자동적으로 줄줄줄 나오기는 했다. 성모송이 주기도문보다 외우기 쉬워, 노인은 생각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님, 이 물고기의 죽음을 위해 빌어주소서. 굉장히 놀라운 놈이긴 하긴 합니다만. 기도문을 다 외우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만 고통은 정확히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그런 상태에서 노인은 뱃머리 판자에 몸을 기댄 채 왼손의 손가락을 기계적으로 쥐락펴락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일고 있었지만 태양은 이제 뜨거웠다. 가는 낚싯줄에 미끼를 다시 달아 고물 쪽에 들이워 놓는 게 좋겠어, 노인은 말했다. 놈이 하룻밤 더 버티기로 작정한다면 나도 뭔가를 또 먹어야 할 테니까. 마실 물도 얼마 없군. 여기서 잡히는 건 아마 만세기밖에 없겠지. 하지만 만세기도 싱싱할 때 먹으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날치라도 한 마리 밤중에 배로 뛰어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놈들을 유인한 불빛이 없단 말이야. 날치는 날로 먹기 딱 좋을 뿐더러 칼로 토막을 낼 필요도 없는데
이제 힘을 조금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돼. 젠장, 저렇게 큰 놈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지만 난 놈을 죽이고 말 거야. 노인은 말했다. 위대함과 영광의 절정에 있는 저 놈을. 그게 부당한 짓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저놈에게 보여주고 말겠어. 내가 이상한 노인이라고 그 애한테도 말했지. 그는 말했다. 이제 그걸 증명해 보일 때야. 과거에 이미 수천 번이나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그걸 다시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언제나 매번 새로 처음 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과거를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놈이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도 사자 꿈을 꾸며 잘 수 있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왜 난 사자들만 자주 떠오르는 걸까? 이복의 늙은이,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게나. 그는 자신을 타일렀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뱃머리 판자에 기대어 가만히 쉬게나. 놈은 지금 움직이며 힘을 쓰고 있대. 그러니 자넨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게.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다. 배는 변함없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때문에 물고기가 배를 끄는 것이 좀 더 힘들게 되었다. 배는 살짝 일렁이는 바다 위를 부드럽게 끌려갔고 노인의 등을 가로질러 짓누르는 낚싯줄의 아픔도 한결 약해지고 견디기 수월해졌다. 오후에 한번 낚싯줄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고기는 그저 조금 올라오다 말고는 그대로 계속해서 헤엄쳤다. 태양이 노인의 왼쪽 팔과 어깨 그리고 등짝을 비추었다. 노인은 물고기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걸 알았다. 물고기를 한번 보았으므로 노인은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주색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넓게 펴고 커다랗고 꼿꼿한 꼬리로 캄캄한 바다를 가르며 헤엄쳐 나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그는 깊은 물속에서 앞이 얼마나 잘 보일지 궁금하군. 노인은 생각했다. 눈이 굉장히 크던데 말은 그보다 훨씬 작은 눈을 가지고도 어둠 속에서 잘 볼 수 있지. 나도 한때는 어둠 속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었어. 물론 완전히 깜깜한 곳에서야 못 봤지. 하지만 거의 고양이만큼 밤눈이 밝았어. 햇볕을 쬐고 손가락을 꾸준히 움직여준 덕분에 왼손의 쥐는 이제 완전히 풀렸다. 노인은 줄을 당기는 힘을 왼손에 좀 더 많이 옮겨 실었다. 그리고 어깨짓으로 등 근육을 움직여 아프게 짓누르는 줄의 위치를 약간 옮겨 놓았다. 물고기야, 아직도 지치지 않았다면 너도 아주 이상한 노님에 틀림없다.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이제 몹시 지쳤고 또 밤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애썼다. 노인은 메이저리그 경기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 그에겐 메이저리그라는 영어보다는 그란 리가스라는 스페인어가 더 친숙했다. 그는 뉴욕 양키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후에고스의 결과도 모르고 지낸 지 이틀이나 됐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 발 뒤꿈치에 뼈 돌기로 통증이 있으면서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뼈 돌기를 뭐라고 하더라? 노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맞아. 운 에스푸슬라 데 우에소야. 우리에겐 그런 것이 생기지 않지. 발 뒤꿈치에 싸움닭의 쇠발톱이 박힌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울까? 난 그런 건 못 견딜 거야. 또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을 다 잃은 채 싸움닭처럼 계속 싸우지도 못할 거야. 인간은 커다란 새나 야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래도 나는 지금 캄캄한 바다 밑에 있는 저 야수 같은 물고기가 한번 되어왔으면 좋겠어. 상어만 만나지 않는다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상어가 나타나면 저놈이나 나나 볼장 다 보는 거지. 위대한 디마지오는 내가 이놈을 상대하는 만큼 오랫동안 물고기를 상대로 버텨낼까? 노인은 생각했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아니, 젊고 기운이 세니까 더 오래 버틸 수도 있겠지.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으니까. 하지만 뼈 돌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글쎄 모르겠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난 한 번도 뼈 돌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해질 무렵 노인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좀 더 불어넣기 위해 예전에 카사브랑카의 한 술집에서 몸집이 아주 큰 흑인과 팔씨름을 했던 일을 떠올렸다. 시엠푸에고스 출신의 그 흑인은 그 부둣가에서 제일 힘이 셌다. 두 사람은 흰 분필로 선을 그은 탁자 위에서 팔꿈치를 올려놓고는 팔뚝을 똑바로 세우고 서로 손을 꽉 움켜잡은 채 꼬박 하루 낮과 하루 밤을 맞붙어 있었다. 둘은 기를 쓰고 상대방의 손을 탁자 위로 내려 누리려 했다. 내기로 많은 돈이 걸렸고 석류등 불빛 아래 사람들은 방을 들락날락하며 지켜보았다. 그는 흑인의 팔과 손 그리고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처음 8시간이 지나자 심판들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내 시간마다 심판을 바꿨다. 그와 흑인 모두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났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눈과 팔에 팔과 팔뚝을 노려보았고 돈을 건 사람들은 방을 들락거리며 벽에 기댄 높은 의자에 앉아 대열을 지켜보았다. 판자로 된 방 안의 벽은 밝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석유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다. 흑인의 그림자는 굉장히 컸는데 산들바람에 등불이 흩날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전세는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했다. 사람들은 흑인에게 염주를 주거나 담뱃불을 붙여주기도 했다. 럼주를 맞은 흑인은 엄청난 힘을 쓰며 팔을 꺾어보곤 했다. 그래서 한번 노인은, 물론 당신은 노인이 아니었고 M 카멜론 산티아고라고 불렸지만 손을 거의 8cm 가량이나 기울게 만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밀어 올려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그는 그때 훌륭한 사내이자 대단한 장사인 이 흑인을 자신이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다. 동틀 무렵 내기에 돈을 건 사람들이 그만 무승부로 하자고 요구하고 심판도 안 되겠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을 때 노인은 마침내 아껴두었던 힘을 짜내 팔을 꺾었다. 그러고는 흑인의 손을 점점 아래로 내리눌러 마침내
나무 탁자 위에다 완전히 눕혀버렸다. 이 대결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이 돼서야 결국 끝났다. 돈을 건 많은 사람들이 무승부로 끝내자고 요구한 건 무드에 나가서 설탕 부대를 배에 싣거나 아바나 석탄 회사에 일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나 끝장이 날 때까지 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은 결국 끝장을 냈고 그것도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끝장을 냈던 것이다. 그 일이 있는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를 승리자라고 불렀다. 그러다 봄에 재대결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걸지 않았고 노인도 아주 쉽게 이겨버렸다. 첫 대결 때 그가 시엠프에고스 출신의 이 흑인이 가진 자신감을 완전히 꺾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는 몇 번 더 시합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더는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이기고 싶다는 마음만 확실히 먹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고기잡이를 하는 오른손에 팔씨름은 해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몇 차례 연습 삼아 왼손으로 시합을 해보았지만 왼손은 언제나 그의 뜻을 배반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왼손을 신뢰하지 않았다. 햇볕의 손은 이제 충분히 풀리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밤에 너무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쥐가 나서 골탕 먹는 일은 없을 거야. 오늘 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하군. 마이애미를 향해 가는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로 지나갔다. 비행기 그림자에 날치대가 놀라서 뛰어오르는 것을 노인은 지켜보았다. 날치들이 저렇게 많으니 분명 만세기가 있겠어. 노인은 말했다. 그러고는 물고기를 조금이라도 끌어당길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몸을 뒤로 젖혀 줄을 당겼다. 하지만 물고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줄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히 당겨진 상태에서 부르르 떨며 물방울을 튀겼다.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뒤를 계속 지켜보았다. 비행기를 타면 틀림없이 아주 이상할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데서는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만 않는다면 물고기들이 잘 보일 거야. 한 300~400m 상공에서 천천히 날며 물고기들을 한번 내려다보고 싶군. 거북잡이 배를 탔을 때 돛대 꼭대기에 가로막대에 올라갔었지. 그 정도 높이에서도 보이는 게 꽤 많았어. 거기서는 만세기들이 더 짙은 초록색으로 보이고 줄무늬와 자주색 반점도 잘 보이지. 게다가 헤엄쳐가는 만세기 때 전체가 모두 내려다 보이기까지 하지. 검푸른 해류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등이 왜 모두 자주색이고 대부분 자주색 줄무늬나 반점을 갖고 있는 걸까? 물론 만세기는 초록색으로 보이지. 본래 황급빛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만세기도 배가 많이 고파서 먹이를 잡을 때는 청새치처럼 옆구리에 자주색 줄무늬가 나타나지. 그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 건 성이 나서일까?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헤엄치기 때문일까? 어두워지기 직전 배는 커다란 섬처럼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올라있는 멕시코만 해초더미 옆을 지나쳤다. 가볍게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서 출렁출렁 오르내리며 흔들리는 멕시코만 해초더미는 마치 바다가 노란 단요 밑에서 무언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노인의 가는 낚싯줄에 만세기 한 마리가 걸렸다. 만세기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마지막 햇살 속에서 완전히 황금빛으로 빛나며 격렬하게 몸을 뒤틀고 펄럭일 때 노인은 만세기가 낚시에 걸린 것을 알았다. 만세기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고개를 부리며 뛰어오르고 또 뛰어올랐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갔다. 그러고는 몸을 웅크리고 오른손과 오른팔로 큰 줄을 그대로 잡은 채 왼손으로 만세기가 걸린 줄을 끌어당겼다. 매번 당겨진 줄은 왼쪽 맨발로 밟았다. 만세기가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날뛰고 몸부림치며 고물까지 끌려왔을 때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기울여 자주색 반점을 드러낸 채 황금빛을 번뜩이는 녀석을 배 안쪽으로 끌어올렸다. 만세기는 주둥이를 발작적으로 빠르게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낚싯바늘을 뿌리치려고 욕을 쓰면서 꼬리와 머리와 길고 넓적한 몸뚱이로 배 바닥을 마구 두드려댔다. 노인은 그 반짝이는 황금빛 대가리를 몽둥이로 후려치자 마침내 부르르 몸을 한번 떨고는 잠잠해졌다. 노인은 만세기의 주둥이에서 낚싯바늘을 빼고는 다시 정어리 미끼를 끼워 배전 너머로 던졌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조심스레 뱃머리로 다시 옮겨갔다. 그리고 왼손을 씻은 뒤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무거운 줄을 왼손에 옮겨쥐고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으면서 태양이 바닷속으로 가려앉는 모습과 굵은 낚싯줄에 비스듬한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놈은 조금도 변화가 없군,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오른손에 와 부딪히는 바닷물의 움직임을 보면 속도는 눈에 띌 만큼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물에다 노 2개를 가로로 함께 묶어 물에 담가둬야겠다. 그러면 밤사이 놈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야. 노인은 말했다. 놈은 오늘 밤에 충분히 잘 버틸 거고 나 역시 잘 버틸 거야. 만세기의 내장은 조금 기다렸다가 발라내는 게 좋겠어. 그래야 피가 살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말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 조금 기다렸다가 하자. 그리고 배에 저항력을 더해도록 노를 메어놓는 것도 그때 같이 하자. 지금은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아. 해질녘에 너무 자극하는 건 좋지 않아. 해질 무렵은 어떤 물고기한테든 힘든 시간이니까. 노인은 오른손을 바람에 말렸고 그 손으로 낚싯줄을 꽉 움켜쥐고 가능한 한 편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 다음 줄에 당겨지는 몸을 뱃머리 판자에 바짝 기대어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끄는 힘을 자기가 받는 만큼, 아니 훨씬 더 많이 배에 떠맡길 수 있었다.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가고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거야. 게다가 놈은 낚싯줄에 걸린 뒤로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걸 기억해.
엄청 큰 놈이라 많이 먹어야 할 텐데 말이야. 난 다랑어 한 마리를 고스란히 먹었지. 내일은 만세기를 먹을 거야. 노인은 만세기를 도라도라고 불렀다. 내장을 발라낼 때 조금 먹어둬야 할지도 몰라. 다랑어보다는 먹기가 힘들 거야.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는 법이지. 물고기야, 넌 지금 어떠냐? 노인은 큰 소리로 물었다. 난 쌩쌩하단다. 왼손도 좋아졌고 내일 나까지 먹을 것도 있지. 너는 열심히 배를 끌 거라, 물고기야. 노인이 정말로 쌩쌩한 건 아니었다. 그를 등을 짓누르는 낚싯줄의 고통이 이미 통증의 정도를 넘어서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건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다. 하지만 전엔 이보다 더 심한 고통도 겪었잖아. 노인은 생각했다. 오른손에 상처를 약간 입었을 뿐이고 왼손에 났던 쥐는 다 풀렸어. 두 다리도 끄떡없고 게다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난 지금 저놈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날은 벌써 어두웠다. 9월에는 해가 지면 이렇게 바로 어두워진다. 노인은 모서리가 다른 뱃머리 판자에 기대고 누워 될 수 있는 대로 쉬었다. 첫 별이 떴다. 그는 리겔성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그 별을 보자 이제 곧 다른 별들도 모두 나타나리란 걸 알았다. 그러면 노인은 저 멀리 반짝이는 친구 모두를 만날 것이다. 저 물고기 녀석도 내 친구지.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놈은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굉장한 물고기야. 하지만 난 놈을 죽여야 해. 별들을 죽이려고 애써야 하는 게 아니니 참 다행이야. 만약 사람이 매일 달을 죽이려고 애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노인은 생각했다. 달은 도망쳐버리고 말겠지.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 사람이 매일 태양을 죽이려고 애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다가 노인은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커다란 물고기가 불쌍해졌다. 하지만 이런 연민에도 물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놈을 잡으면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놈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없지. 물론 없고 말고. 놈의 행동 거지와 대단한 위험을 생각할 때 놈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일들은 난 잘 모르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어쨌든 우리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죽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이야. 바다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야. 자, 이제 노를 메어 배에 저항력을 더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거기엔 위험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 만약 놈이 힘을 써서 줄을 세게 끌었을 때 노 때문에 저항력이 생겨 배가 무거워지면 난 놈에게 줄을 많이 풀어줘야 할 거고, 그러다가 놈을 놓칠 수도 있어. 배가 가벼우면 놈과 나 둘 다 고통이 길어지겠지만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해.
놈은 아직 전혀 드러내지 않은 굉장한 속도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어쨌거나 만세기가 상하기 전에 내장을 발라내고 힘을 내기 위해 좀 먹어둬야 해. 이제 1시간쯤 더 쉬었다가 놈이 여전히 힘있고 팔팔한지 알아본 뒤에 고물로 가서 노를 메어 놓을지 결정하자. 쉬면서도 놈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지. 노를 메어 놓는다는 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굴어야 할 때야. 아직 놈의 힘은 대단한 물고기야. 아직 놈은 힘이 대단한 물고기야. 낚시 바늘이 주둥이의 한 귀퉁이에 박혀 있고 놈이 그 위로 주둥이를 꽉 다물고 있는 걸 난 분명히 봤어. 하지만 놈한테 낚시 바늘이 주는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굶주림의 고통,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와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겠지. 자, 이보게 늙은이, 자넨 이제 그만 쉬게. 다음 일이 닥칠 때까지는 놈이 계속 애쓰도록 내버려둬. 노인이 생각하기에 2시간은 좋게 쉰 것 같았다. 늦은 시간까지 달이 뜨지 않는 시기였으므로 정확한 시간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쉬었다고 해도 비교적 그렇다는 말이지 정말로 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노인은 물고기가 끄는 힘을 양 어깨로 받아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왼손으로 뱃머리의 가장자리를 잡고 물고기에게 저항하는 힘을 가급적 배 자체에 실리도록 했다. 줄을 배에 잡아매어 둔다면 정말로 일이 쉬워질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놈이 조금만 요동쳐도 줄은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이야. 줄이 당기는 힘을 내 몸으로 조절해 받으면서 언제든지 2손으로 줄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 도리가 없어. 하지만 이번에 늙은이, 자넨 여태 한숨도 못 잤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어제 오후랑 밤, 그리고 오늘 하루 내내 자넨 한숨도 못 잤다고.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서 놈이 저렇게 얌전히 가는 동안 잠깐 눈을 좀 붙여야 해. 잠을 못 자면 맑은 정신으로 있기가 어려워. 내 정신은 아직 충분히 맑아. 노인은 생각했다. 너무 맑다고 할 정도야. 내 형제인 저 별들만큼이나 맑아. 그렇더라도 눈을 좀 붙이긴 해야 해. 별들도 잠을 자고 달과 태양도 잠을 자잖아. 심지어 바다조차도 이따금 잠자는 날이 있어서 그럴 땐 해류의 흐름도 없이 죽은 듯 고요하기만 하지. 어쨌든 잠자는 걸 잊어선 안 돼. 노인은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눈을 붙여야 해. 줄을 다룰 뭔가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 자, 고물로 가서 만세기를 손질하자. 잠을 자야 한다면 노를 고물로 메어 저항력을 주는 건 너무 위험해. 잠을 안 자고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노인은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노인은 물고기를 갑자기 잡아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2손과 무릎으로 기어 고물 쪽으로 옮겨가 나갔다. 2손과 무릎으로 기어 고물 쪽으로 옮겨갔다. 놈이야말로 전작 반쯤 잠들어 있을지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쉬어서는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놈은 배를 끌어야 하는데. 고물에 다다르자 노인은 몸을 돌려 어깨를 가로질러 당기는 줄의 힘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뒤 오른손으로 칼집을 내서 칼을 뽑았다. 별빛이 환히 빛나고 있어서 만세기는 똑똑히 보였다. 노인은
칼날을 만세기 대가리에 푹 찔러 고물 밑에서 끌어냈다. 한쪽 발로 고기를 밟고 꽁무니에서 주둥이 아래까지 칼로 그어 신속하게 배를 갈랐다. 그런 다음 칼을 내려놓고는 오른쪽을 뱃속에 집어넣어 내장을 깨끗이 파내고 아가미도 남김없이 뜯어냈다. 손에 만져지는 밥통 부분이 묵직하고 미끈미끈해서 칼로 갈라보니 날치 2마리가 들러있었다. 아직 싱싱하고 탱탱한 날치들이었다. 그는 날치를 나란히 꺼내놓고 만세기의 내장과 아가미를 고물 너머로 던졌다. 그것들은 물속의 인광의 꼬리를 남기며 가라앉았다. 만세기는 차가웠고 별빛을 받아 푸르댕댕한 회색빛으로 보였다. 노인은 오른발로 대가리를 밟은 채 한쪽 껍질을 벗겨냈다. 그런 다음 뒤집어 놓고는 나머지 한쪽의 껍질을 벗긴 뒤 양쪽 살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각각 발라냈다. 노인은 뼈만 남은 만세기를 뱃전 너머로 미끄러뜨렸다. 그러고는 물속에 소용돌이가 일지 않는지 주위에 살폈다. 하지만 천천히 가라앉는 만세기의 사체의 인광만 보일 뿐이었다. 노인은 몸을 돌려서 발라낸 만세기 살 조각 사이에다 날치 2마리를 끼워 넣었다. 그러고는 칼을 칼집에 꽂고서 뱃머리 쪽으로 다시 천천히 옮겨갔다. 가로질러 감긴 줄 무게 때문에 그의 등은 구부정했으며 오른손에는 고기가 들려 있었다. 뱃머리로 돌아온 노인은 발라낸 만세기 살 2조각을 뱃머리 판자에 펼쳐놓고 그 옆에다 날치를 꺼내놓았다. 그러고 난 뒤 어깨를 가로지른 줄의 위치를 바꾸고는 왼손으로 다시 줄을 잡으며 뱃전에 기댔다. 그런 다음 그는 뱃전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날치를 바닷물에 씻었는데 그러면서 손에 부딪는 물결의 속도에 주의를 기울였다. 물고기 껍질을 벗기느라 그의 오른손에는 인광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손에 부딪는 물결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물결이 전보다 약해져 있었다. 손날을 뱃전 바깥에 문질러 닦자 인광 가루가 떨어져 고물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놈은 지금 지쳤거나 쉬고 있을 거야. 노인은 말했다. 그러니 자, 이 만세기를 먹는 고역을 얼른 끝내자. 그리고 좀 쉬고 눈도 좀 붙이자. 별빛 아래 시시각각 싸늘해져가는 밤 공기 속에서 노인은 발라낸 만세기 살 반조각과 내장을 꺼내고 대가리를 잘라낸 날치 1마리를 꾸역꾸역 먹었다. 요리해서 먹으면 만세기는 참 훌륭한 고기인데 노인은 말했다. 날 것으로 먹기엔 참으로 역겨운 고기군. 다음부터 배에 탈 때는 소금이나 라임을 꼭 준비해야겠어. 머리를 좀 썼더라면 바닷물을 뱃머리에다 하루 종일 뿌려서 말렸을 거고 그랬으면 소금이 생겼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만세기를 잡은 건 해가 거의 다 졌을 때였어. 그래도 준비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야. 어쨌든 모두 잘 씹어서 먹었고
구역질도 나지 않았어. 동쪽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더니 그가 알고 있는 별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이제 배는 마치 거대한 구름의 협곡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은 잠잠했다. 사나흘 뒤에는 날씨가 고약해지겠군.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하고 내일은 괜찮을 거야. 자, 이보게 늙은이. 이제 눈 좀 붙일 채비를 하게나. 저놈이 이대로 얌전히 가는 동안 말이야.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꽉 움켜쥔 다음 허벅지로 오른손을 꽉 누른 채 뱃머리 판자에 온몸의 무게를 실으며 기댔다. 그런 다음 어깨 위에 줄을 약간 밑으로 내리고는 왼손으로 줄을 단단히 거머쥐었다. 허벅지에 꽉 눌려있는 한 오른손은 그대로 줄을 잡고 있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자면서 그 손에 힘이 풀리더라도 줄이 빠져나갈 때 왼손이 당겨지며 잠을 깨울 거야. 오른손에겐 고통스러운 자세겠지만 오른손은 힘든 일에 익숙해져 있어. 20분이나 반 시간만이라도 자두면 좋을 거야. 노인은 온몸의 무게를 오른손에 실은 채 몸 전체로 낚싯줄을 쥐어 당기며 몸을 앞으로 웅크렸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자기 집 침대에 누워 자는 꿈을 꿨다. 강한 북풍이 불었고 몹시 추웠으며 베개 대신 오른팔을 베고 있어서 오른팔이 마비되어 절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지 않았다. 그 대신 15-16km나 길게 뻗어있는 엄청난 돌고래떼의 꿈을 꾸었다. 짝짓기 떼였고 돌고래들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뛰어오를 때 수면에 생긴 그 구멍으로 도로 떨어지곤 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자기 집 침대에 누워 자는 꿈을 꿨다. 강한 북풍이 불었고 몹시 추웠으며 베개 대신 오른팔을 베고 있어서 오른팔이 마비되어 저렸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길게 뻗은 황급빛 해변 꿈을 꾸었다. 막 밀려오는 어스름 속에서 맨 처음 해변으로 내려오는 사자가 보였다. 곧 다른 사자들도 뒤따랐다. 노인은 앞 바다로 부는 저녁 산들바람을 맞으며 정박해 있는 배의 뱃머리에 판자에 턱을 대고 앉았다. 그러고는 사자들이 더 나타나는지 보려고 기다렸다. 그는 행복했다. 달이 뜬 지도 한참 되었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잤고 물고기는 변함없이 배를 끌고 갔다.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오른속 주머니 갑자기 오른속 주먹이 위로 획 당겨져 얼굴을 치는 바람에 노인은 잠에서 깼다. 줄이 오른손 손가락 사이로 살을 뜨겁게 태우며 풀려나가고 있었다. 왼손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무 느낌도 없었다. 일단 오른손으로 온 힘을 다해 속도를 늦추려고 했으나 줄은 빠르게 풀려나갔다. 마침내 왼손에 줄이 잡혔고 노인은 줄을 젖혀 줄을 등에 대고 버텼다. 그러자 이제 등짝과 왼손의 살이 뜨겁게 탔다. 왼손은 줄의 힘을 전부 받으며 심하게 상처를 입고 있었다. 노인은 여분의 낚싯줄 뭉치들을 돌아보았다. 그것들은 이상 없이 술술 풀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물고기가 바다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육중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계속해서 연거푸 뛰어올랐다. 줄은 여전히 빠르게 풀려나갔지만 배는 빠른 속도로 내닫고 있었고 노인은 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힘주어 당겼다가 놓아주고 또 당겼다가 놓아주고 하면서 버텼다. 그는 줄에 끌려 뱃머리에 바짝 넘어진 채 잘라놓았던 만세기 살 조각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하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다.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 맛부터 보자. 놈한테서 낚싯줄 값 보상을 받고 말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꼭 보상받고 말겠어. 노인은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걸 볼 수 없었다. 그저 바다가 부서지는 소리와 물고기가 무겁게 철썩하며 떨어지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빠른 속도로 풀려나가는 줄은 그의 두 손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미리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굳은 살이 박힌 부분에만 줄이 쓸리도록 하면서 줄이 손가락을 파고들거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그 애가 곁에 있다면 줄 뭉치에 물을 뿌려 적셔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 그 애가 곁에 있다면, 그 애가 곁에 있기만 한다면. 줄은 쉬지 않고 계속 풀려나갔지만 이제 속도가 줄었다. 노인은 물고기한테 단 한 치의 줄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이제 노인은 뺨으로 짓뭉기고 있던 만세기 살 조각에서 얼굴을 떼며 뱃머리 판자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었다가 천천히 발을 딛고 일어섰다. 그러면서 줄은 계속 풀어주고 있었지만 그 속도를 점점 늦췄다. 그는 줄 뭉치가 놓인 곳으로 조심스레 옮겨갔고 어두워서 안 보이는 그 줄뭉치를 발로 건드려 느껴보았다. 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이제 물고기는 새로 풀려나간 물속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줄을 힘들게 끌어야 할 터였다. 그래, 됐어.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놈은 10여 차례 넘게 뛰어올라서 등뼈에 따라있는 불에 공기를 가득 채웠어. 이제 내가 끌어올리지 못할 깊은 곳으로 내려가 죽을 수 없어. 놈은 곧 원을 들이며 돌겠지. 그러면 난 곧 놈에게 내 솜씨를 보여줘야만 해. 그런데 무엇 때문에 놈은 그렇게 갑자기 날뛰었을까? 너무 굶주려서 필사적으로 날뛴 걸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뭔가에 놀란 걸까? 어쩌면 갑자기 공포를 느꼈는지도 몰라. 하지만 놈은 아주 침착하고 강한 물고기라서 두려움 따위가 전혀 없다는 듯 아주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거참 이상한 일이군. 이보게 늙은이, 자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게. 노인은 말했다. 놈을 다시 붙들긴 했지만 줄은 아직
놈을 다시 붙들긴 했지만 줄을 아직 못 끌어당기고 있잖아. 하지만 놈은 곧 원을 그리며 돌게 될 거야. 노인은 이제 왼손과 양 어깨로 물고기의 힘에 맞서고 그 상태로 허리를 구부려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떴다. 그러고는 짓뭉개져서 얼굴에 드들러붙은 만세기 살점을 씻어냈다. 그냥 놔뒀다가 구역질이 나서 토하면 힘이 빠져버릴까 두려웠다. 얼굴을 닦아낸 뒤에는 오른손을 배전 넘어 바닷물에 담가 씻었다. 그러고는 손을 짠 바닷물에 그대로 담근 채 해 뜨기 전에 첫 새벽빛이 비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놈이 거의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군. 노인은 생각했다. 그건 놈이 지쳐서 해류를 타고 있다는 걸 의미해. 놈은 곧 원을 그리며 돌게 될 거야. 그러면 진짜 우리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지. 오늘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물고기의 진짜 대결은 내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오늘도 수고하셨고 모두 잘 자요. 안녕.